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시작부터 공중 고개를 펼치고 있는 베놈과 에디. 웬만한 초인적인 능력을 전부 보일 수 있는 베놈이지만 하늘을 나는 것만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최고 1000km에 육박하는 속도를 내는 비행기인데 그런데도 저렇게 껌딱지 마냥 붙어서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 와중에 윙크까지 보여주는 여유. 등장하는 첫 빌런, 이름은 제노파지라고 하며 저번 예고편에서도 베놈을 사정없이 공격하던 외계 생물체이죠. 이들에 대한 설명은 베놈이 이어갑니다. You're not going to like this. My owner has found us. Who sent that thing? My creator. 베놈의 설명에 따르면 베놈을 포함한 신비오트를 창조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노파지들을 지구로 보내서 베놈을 잡으러 왔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그 창조주의 이름은요? What's his name then? No. 창조주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자 에디의 입을 황급히 가려버리는 베놈. 1편에서 밝혔지만 베놈은 신비오트 중에서도 최약체였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거의 망가졌던 에디와 죽이 잘 맞았죠. 그런데 그런 베놈을 창조주 널이 직접 타겟 삼은 겁니다. 그야말로 못된 상황. 이 여성은 신비오트를 연구하는 페인 박사라고 합니다. 페인 박사는 신비오트 연구자답게 신비오트의 세계관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습니다. The symbiotes didn't come here by accident. They were running. 그녀는 지구의 신비오트들이 나타나는 건 누군가로부터 도망쳐온 거라고 설명합니다. 포인트는 신비오트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널은 베놈뿐만 아니라 신비오트 존재 전부를 제거하려는 듯 합니다. 널이 잠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베놈의 고향이 신비오트 세계인 듯 한데요. 어째서인지 신비오트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제노파지들만 득식을 거립니다. 이미 고향에서 신비오트는 멸종당한 것 같죠. 그런데 대체 널은 애써 창조해놓고 왜 이렇게 신비오트들을 사냥하는 걸까요? We have something he needs. This world can't survive if you stay together. 베놈이 살아있는 한 지구와 인류는 끝장나며 널이 원하는 게 베놈에게 있다는 설명. 훨씬 상위 개념인 널에게 베놈은 그저 하찮은 피조물인데 원하는 게 있다는 걸 보면 베놈이 다른 신비오트에 비해 특별하기는 한가 봅니다. 그래서 에디와 베놈은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볍게 제압하고 변장하여 카지노로 잠입합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따라온 제노파지. 그런데 곧 닥칠 상황도 모르고 베놈은 신비오트 주제에 무슨 도박에 빠집니다. As long as Venom lives, everything will end. 여기 이 남자는 패트릭 멀리건. 2편에서 신비오트 감염당해 톡신의 숙주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현재 페인 박사의 연구기지에 감금되어서 실험 대상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Everything will end. 이 멘트를 말하는 사람은 패트릭 멀리건이나 톡신이 아니라 널이 그들을 조종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원작에선 널의 하이브 마인드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 우주의 신비오트들을 전부 통솔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설정이 있거든요. 이번 베놈 3 예고편에서 보이는 특징은 베놈이 인간이 아닌 동물에 기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his world. 일단 물고기에도 기생합니다. 뒤에 베놈을 쫓아오는 자들은 훈련받은 특수 군인들로 보입니다. 저번 예고편에서도 베놈을 단체로 전기로 지져버리기도 했죠. 다음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장면으로 뽑히기도 했죠. 그런데 이 두 기생 모두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기생이란 점이 걸립니다. 베놈은 이미 제노파지에게 쫓기고 있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파악한 인간들에게도 쫓기고 있습니다. This world can't survive if you stay together. 결국 에디는 잡혀버리기도 합니다.
페인 박사가 둘이 계속 함께하면 지구가 멸망한다면서 경고했지만 이내 물속에서도 다시 재결합하고 이렇게 군사기지 안에서도 에디와 베놈이 함께하는 걸 보면 But I need him. 제노파지에게 베놈이 사냥당하는 걸 에디가 도저히 그냥 지켜만 볼 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씩 이렇게 떠돌이 집시와 함께하는 힐링 장면도 있는데 아마 에디가 계속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인생의 조언 같은 걸 얻는 장면인 듯 싶고요. 그리고 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re comes a time in every man's life where you have to make a sacrifice. 이번 3편이 베놈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는 게 실감납니다. 베놈이 되었든 에디가 되었든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죽고 영화의 부제가 밝히듯 그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째 예고편은 첫 번째 예고편과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았습니다. 예고편 1에선 베놈과 에디의 행적, 신비오트를 뒤쫓는 군대, 소니 세계관과 마블 세계관의 겹침, 제노파지의 흉폭함 이런 게 등장했었는데요. 예고편 2에서는 우주적 존재 널이 나오는 걸 확정, 그리고 동물에도 베놈이 기생할 수 있다는 점, 베놈과 에디가 정말 함께하는 마지막이라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예언을 하나 하자면 베놈이 3편에서 죽고 남겨진 에디가 마블 세계관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신비오트와 만나 마블에서 다크 히어로로 다시 활동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예고편에서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마블 세계관에 흘렸던 베놈의 조각 하나를 군인이 다시 회수하는 장면. 사실 이 부분은 현재 굉장히 루머가 많습니다. 베놈 하나 잡겠다고 군인들이 저리 단체로 소니에서 마블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그런데 신비오트를 회수하는 장면이 일단 나오긴 했으니까 소니 세계관의 군인들이 이 베놈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멀티버스 개념을 활용해서 마블에도 소니 군인들과 똑같이 생긴 군인들이 있어서 회수한 거라고 해버리면 내용이 너무 엉성해집니다. 그래서 해당 장면을 이해하려면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기존의 베놈은 3편에서 죽고 에디는 마블로 넘어가서 베놈 조각으로 탄생한 새로운 신비오트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그렇게 마블의 세계로 편입되는 흐름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베놈아, 대체 정답이 뭐냐?